안녕하세요. 엑셀튼즈 리부트 9월 20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은 지금 오후 6시인데요.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먼저 녹음 방송으로 대신 보내드리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생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일찍 녹음해버리고 말아버리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러면은 엑셀튼즈 한 2달 정도였죠. 2달 정도 휴식기를 갖고 새로운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버벅드네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엑셀튼즈는 프로젝트 엑셀리온의 인터넷 방송 레이블로서 현재 아프리카를 통해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방송 후에 녹음이나 녹화분은 유튜브 엑셀리온 계정으로 통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엑셀튼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리부트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리부트로서 처음 여러분들께 마주하게 된 테마로 엑셀리온 프로젝트 엑셀리온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엑셀리온은요,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제 욕심의 산물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엑셀리온에 앞서서요, 일단은 철도 동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철도 동인이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말 그대로 철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보통 보면은 철도 매니아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이쪽에는 철도 동인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호 활동이나 동의 활동이나 의미는 같아요. 근데 굳이 동인으로서 제가 분리를 하는 이유는, 철도라는 매니악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야를 서브컬처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철도 동인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얘기 드리자면요. 올해 25살짜리 90년생 남자고요. 지금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기본적인 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대신 다음은요. 제가 2001년도부터 철도 동호회 카페 등이죠. 카페나 게시판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인터넷을 처음 접하면서 철도 동호회 등에 가입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으려고 했는데, 물론 나이가 좀 많이 어린 게 원인이었죠. 지금 활발하게 이름 날리면서 활동하시는 동호인 분들보다는 조금 많이 뒤처지는 그런 동호인, 그냥 흔하게 보통 동호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운이 좋게 2007년 12월부터 지금은 사업자가 됐습니다만은 네이버의 기차여행 카페 바이트레인의 운영진을 1년 4개월 동안이었나, 2009년 2월까지 제가 군대 때문에 2009년 2월까지 활동을 하고 활동 중단했고요. 물론 지금 모종의 사건이 있어서 2010년경에 바이트레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 이후로는 그렇게 딱히 어디 뭐 동호회에 소속되거나 그런 활동은 최대한 줄였고요. 대신에 SNS,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어디 카페에서 뭐 주로 활동한다든가 그런 편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뭐 2009년에서 이제 11년까지는 뭐 군대 있었고 2012년에 이제 2년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뭐 취업 활동을 했고요. 사실 2012년도 코레일 인턴사원에 응시를 했다가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제가 부덕한 탓이죠. 예. 그리고 2013년도 10월에 2012년도 10월부터 여자 카페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참 짧은 기간이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7월 말일까지 여자 카페 판매원으로서 예, 승무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자 카페에서는 지금 여자 카페 승무원들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가 그만뒀고요. 예. 이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 카페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로는 예, 광주에 내려와서 예,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답시고 사실상 그냥 휴식기에 들어왔습니다. 쉬었어요. 쭉 쉬었어요. 예. 솔직히 공부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의욕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한테. 공부도 안 되고 애당초에 공부 체질도 아니고 내가 쫓고 싶은 것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나한테 딱 적당한, 나한테 맞는 일,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예, 많은 시야를 갖기 위해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방황한 거죠. 예, 뭐 여튼 그런 양력의 인간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잉여 생활하고 있는 거고요. 엑셀리온 이야기를 하기 전 제 이야기를 잠깐 한 이유는요. 제가 엑셀리온이라는 그냥 프로젝트 이름을 들고 시작하게 된 원인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잉여스럽기 때문이죠, 제가. 실토하자면 제가 잉여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제가 철도 동인이라는 테마를 갖고 온 이유가 여태까지 그렇게 철도라는 테마를 가지고 캐릭터화를 한다든가 혹은 흔한 사진이나 전문 분야에 의한 회지 혹은 동호 활동의 틀을 깨고 철도와 서브컬처를 합치고 섞어놓은 믹스시킨 철도 동인이라는 테마로 일어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철도 동호인도 잡고 철도 동호인도 일단은 철도 테마니까 호감을 보일 테고요. 서브컬처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일종의 매니아들도 쉽게 인지도 전파에 인지도라고 할까요? 예.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하나의 장르를 선택한 게 철도 동인팀입니다. 그 이름 엑셀리온도 그냥 의미가 없어요. 엑셀리온 그냥 이름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 엑셀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언제쯤이었더라? 2012년 말경에 예. 2012년 말 중순이죠. 2012년 중순이네. 예, 죄송합니다. 2012년 중순의 아이디어를 제가 초반에 아이디어 기획을 짰고
그 사람을 한 명씩 찾아가면서 제가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말경에 사람을 모아서 일단은 엑셀리온 철도 동인팀을 먼저 창설을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멤버는 6명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일반적인 동인팀 말고 제 이거는 진짜 제 개인 욕심으로 리듬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리듬 게임 팀 친목 팀을 하나 또 다시 새로 구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름이 안 붙었는데 지금의 트리플 엑셀이라고 불리는 철 그 동인 팀이 아니고요. 리듬 게임 친목 팀을 하나 같이 창설했습니다. 그때 당시 멤버도 한 15명, 16명 정도 됐어요. 2012년 말경에 2012년 말, 2013년 초순에 런칭을 했고요. 2014년 초순에 런칭을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원을 모으기 시작했고 팀을 구성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리듬 게임 친목 팀의 경우에는요,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사실 같이 놀려고 만든 팀이니까 무슨 이야기가 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는요, 대부분 철도 동인팀의 중심이 될 거고요. 사실 프로젝트 엑셀리온의 주축이 되는 것 또한 이 철도 동인팀, 예, 레일 스피리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엑셀리온의 철도 동인팀, 이 팀이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고요. 지금 하게 되는 이야기의 주축이 바로 이 철도 동인팀이 되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프로듀서 두 명의 프로듀서, 치프 프로듀서는 제가 맡고요. 그 밑에 프로듀서, 뭐 동인 행사에 관해 지식이 빠삭한 사람들이나 그 회지, 편집을 담당하게 될 사람 각 한 명씩 뒀고, 그 정보 수집이나 그 정보 편집 담당을 차량과 노선 한 명씩 뒀고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를 제외한 철도 동호인들 중에서 나름대로 그림을 자주 그려오신 분들 2명을 제가 섭외를 해서 총 합쳐서 저 빼고 멤버 6명, 저 합치면 7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6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저 빼고 6명인 겁니다. 저 빼고 6명이고요. 시작은 뭐 괜찮습니다. 시작은 진짜 괜찮았어요. 철도 동인팀, 이런 테마를 갖고 활동을 하는 팀이나 동호회는 한 군데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팀에 그 동인 행사에 지식이 좀 많이 빠삭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저 혼자 그냥 곱씹고 넘기는 그런 수준이긴 한데 물론 본인은 모르죠. 예. 그 본인에게 제가 속아서 연애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만 연애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예, 2013년도 여름에 뭐 연인 관계는 뭐 이미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예, 제가 팀에서 내쫓았습니다. 괘씸해서요. 예, 괘씸해서 내쫓았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사람 없었어도 그 동인 행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었거든요. 예, 걱정 없었습니다. 그 사람 한 명 나간다고 팀이 흔들릴 정도의 그렇게 영향력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렇게 회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원래는 2013년 11월이나 12월 정도 회지에 들어갈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만들어 놓고 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적당히 모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자. 대기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10월인가 11월인가 12월인가 모르겠는데 아마 하반기 중에 멤버 한 명이 멋대로 나갔습니다. 일도 안 해요. 자료 수집도 안 하고 근데 멋대로 나갔어요. 초반은요 그냥 채팅방에서 나간 거예요. 나는 정리한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활동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쫓았습니다. 괘씸해서요. 사람에 대한 불신을 두 번씩이나 일으켰죠. 사람에 대한 불신을 두 번씩이나 일으켰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맡고 있는 파트는 뺐습니다. 하필이면은 그 정보 파트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었길래 아마 회지 퀄리티나 내용 컨텐츠에 있어서는 많이 대폭 축소가 됐고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맡은 파트는 빼고 회지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지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고요. 2014년 올해죠. 올해 3월에 개최됐던 케이크 스퀘어 한 4회로 기억하는데요. 3회인가 4회로 기억하는데 올해 3월에 열렸던 케이크 스퀘어 때 회지를 첫 선을 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됐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열차 카페 승무원으로 일했던 분이 그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울린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하고 없는 이야기까지 꺼내서 잠시 동안 활동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그때 당시에 현업으로 있던 직원 한 명이요. 자기하고 자기하고 앙숙관계에 있는 동호인과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친하게 지낸다. 그렇게 보여서 그것도 저희 다른 팀원에게 그걸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안 좋은 사이에 있는 저 사람하고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요. 현업 직원들 전부 다 저 사람이 그린 일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서 저희 다른 팀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전혀 그때 지금은 팀을 나간 그 피해 멤버분이 직접 저한테 제가 출근을 해서 제가 알아내기 전까지는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예.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을 겁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식의 행패로 저한테 배신감만 하나 더 키웠더군요. 예. 물론 제 기본주의는요. 내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싫어한다고 저한테 이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한들 저한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은 알 바 아니다라고 딱 단정을 지어버리는 사람 스타일이거든요. 즉 저놈하고 나하고 싸우니까 저놈하고 나하고 싸우는데 당신은 저놈하고 친하게 지내더라. 근데 저놈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라고 해도 전 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왜냐?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가 된 게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의 단편적인 평가에 휘둘려야 되느냐. 특히나 동인팀이라는 물론 아주 작은 팀, 소규모의 팀입니다만은 그런 팀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더더욱
관념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논리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물론 제 말에 제 이념이 틀리고 제 이념이 자신과 안 맞다고 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념에 반박을 한들 이득 볼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튼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만은 사적인 이유로 공적인 부분에 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고요. 사실 그런 소문을 여과 없이 전파한 멤버도 사실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받은 멤버분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나가면 되는 일이니까 그냥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분에게 진짜 미안하고요. 지금도 미안하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그분을 계속 뭐 설득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다시 팀에 데려놓고 싶긴 합니다. 사실 그분이 안 나가면요, 제가 이야기를 그분에게 직접 그분에게 이야기를 한 다른 멤버를 제가 이제 내쫓았습니다. 괘씸하잖아요.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부분에 피해를 끼친 점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뭐 어느 분들이든 그거는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갖고 멤버 한 분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발간 거의 임박해서요. 발간 임박해서 나갔고요. 그분은 지금 그나마 회복이 돼서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리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팀 복귀는 계속 거부하고 계시죠. 누구 때문인지는 뭐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첫 회지 발간했습니다. 그것도 300부나 찍었죠. 300부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팔렸을 것 같아요? 예약 구매를 받은 회지 부수하고요. 현장에서 첫 회 현장에서 팔린 부수 합쳐서 25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나머지 270건 가량은 전부 제가 살고 있는 광주로 내려왔고요. 예, 갈 곳이 없어서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 내려왔고요. 사실 이 엑세춘즈의 첫 방송으로서 지금 다 팔고 남은 회지 그렇게 해도 약 250부 정도 됩니다. 약 250부를 제가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리려는 방송을 하려다가 예, 이 근처에 공터가 이렇게 만만한 공터가 보이질 않았고요. 게다가 공터가 있어도 좀 많이 멀어서 그 물건을 좀 옮겨 나르기에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런 거로 적당한 수단이 가져지기 전까지는 예, 당분간 좀 미루기로 하고요. 마침 뭐 판매는 완전히 공식적으로는 판매가 종료됐습니다만은 예, 다음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에 그 서울 기관차 승무사무소 서울에 있죠. 서울 기관차 승무사무소에서 개최를 하는 기지 공개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 공개 행사에 저희 회지를 소량으로 비치를 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저희 팀의 수입이 아니고요. 회지 판매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신 분의 수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미 합의된 이야기니까요. 더 이상 이거는 그 이상으로 이미 합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여튼 300부 중에 270여 부가 광주로 내려왔고요. 이 부스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를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계속 하게 됐고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솔직히 저 스스로 300부. 솔직히 300부를 뽑도록 제가 최종적으로 지시한 건 접니다. 예, 책임은 확실히 물어야죠.
300부가 과연 옳았을까 하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해도 지금 50부밖에 안 나갔어요. 예, 50부밖에 안 나왔고요. 지금 남은 게 250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도 참 모르겠더라고요. 여튼 이거는 좀 이따 이야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지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은 4월달경에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홍보나 인지도 부족. 예, 그렇습니다. 저희 팀원 자체가 그 철도 동호회나, 예, 기타 철도 동호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인지도가 사실상 부족을 했어요. 개개인의 인지도도 그렇고 팀 자체의 인지도도 많이 부족했고요. 애당초에 리더인 저부터도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무모한 짓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퀄리티 문제였습니다. 일러스트 퀄리티 문제인데요. 예. 어떻게 축전이 본편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 회지가 나올 수 있느냐. 사실 여기서 제가 크게 절망 아닌 절망을 한 게, 이거는 저희 일러스트를 그리는 멤버 전원의 퀄리티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정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반성을 해서 다음 해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때. 예. 지금 시간이 지나고요. 제가 하필이면 또 첫 번째 3월달에 첫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당연히 탈락을 했죠. 공부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된 겁니다. 어른들은 그걸 인정 안 하죠. 뭐 여튼 첫 번째 시험은 뭐 보기 좋게 말아먹었고요. 그 다음에 해지 준비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하지만은 해지 준비가 좀 비중이 높았어요. 사실은 다음 해지와 지금 체제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그때 당시 체제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해지에 수록될 일러스트를 철저히 비밀로 하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가 문제가 좀 많이 걸렸더라고요. 일러스트 퀄리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전에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회지를 과연 사도 되느냐 사도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그런 대책을 열심히 강구를 하다가 인지도 문제와 퀄리티 문제는 그것을 최대한 어떻게 만회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해봤고요. 그리고 남은 회지에 대해서 오프라인 동인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를 해서 남은 부스를 최대한 팔아보자라는 목적으로 지금 논의를 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 학업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지만은 사실 동인 행사 하면은 서울 쪽이 많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래도 저 서울권에 살고 있는 사람 한 명에게 일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서울권이라고 해도 뭐 자택이 서울권인 것도 있고요. 그 동인 행사의 지식이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멤버 한 명을 뭐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서브 프로듀서로서 임명을 해서 그 좀 조사를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5월달 말에 아마 세월호 관련해서 개최 시기가 연기된 코미골드에 참가하기 전까지는요, 솔직히 그렇다 할 참가 의사도 없었고요. 애당초에 코미골드는 참가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예, 코미골드는 참가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지금 문제가 지금 병폐가 좀 많이 심해서 거기는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만은 코미골드는 되도록이면 참석을 안 할 생각입니다. 아주 시급하지 않은 이상은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7월, 8월 왔습니다. 7월, 8, 6월달, 7월달, 8월달은요. 제가 그 시험을 앞두고 다시 또 2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학업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마침 그 엑세튠즈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시청자 부족으로 시청자 부족하고 그 진행에 많이 제가 이제 진행에 많이 어색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 거로 지금 방송이 많이 흐지부지가 돼서 이 김에 그냥 집중하고 공부를 하자라는 심정으로 7월 8월 동안 그때 당시 막 연재를 시작한 사건 만화 철도낭자 시리즈죠. 사건 만화 그 철도낭자는 물론 엑세튠즈 전부 휴방 처리했고요. 9월달까지 휴방 처리를 하기로 했지만 제가 그 9월 중순까지는 어떻게 새로운 체제에 대한 안내와 그 준비를 위해서 준비 기간을 갖고 지금 엑세튠즈는 오늘자로 새로 시작을 했고요. 새로 시작하는 거고 철도당 사건 만화 제가 그리고 있는 사건 만화는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연재가 시작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튼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 게 제가 복귀를 했습니다. 시즌2 발동 철도 동인팀의 시즌2를 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진짜 안되겠다 싶은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사실 시즌2로 개편을 하기 이전에 제 팀원들 간에 이 의견을 좀 많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 팀 체제 변경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그 연재물 그 상시 연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팀원들이 이런 작품들을 내고 있고 앞으로 회지를 내게 되면 이 연재 작품 중에서 이 연재된 일러스트나 디자인 혹은 그 정보, 인포메이션 컨텐츠 등을 기본으로 해서 회지를 낼 생각으로 그 정기 연재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인지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팀만의 단독 홍보는 이제 더 이상 좀 무리일 것 같다. 다른 동호회도 있고 안 그래도 SBM이라는 그 대중교통 동호회가 이제 나날이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실 뭐 저희를 의식한 것도 있겠죠. SBM이라는 대형 대중교통 동호회에서 웹툰 연재도 하고 인터넷 방송도 하면서 그 나날이 성장세를 갖고 있고요. 원래는 SBM 라디오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뭐 내부 트러블이 생겨서 떨어져 나온 TBT와도 그 상호 연계 체계를 갖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거기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더군요. 연계 체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나 내쫓을 거 아니면은 연계 체계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풍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예. 본인이 팀에 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 판단을 세웠습니다, 제가. 물론 당시에는 그냥 수긍을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바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긴 뭐 우리 팀 지금까지 활동해온 결과가 이 정도인데 이대로 갑시다 라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멤버를 빼고 나머지 다른 멤버 지금 남은 사람이 4명 그때 당시에 남은 멤버가 저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요. 반발을 했던 그 멤버를 빼고 나머지 3명 나머지 3명으로만 다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은 더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팀에 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팀에서 연계체계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쪽에서도 연계체계를 포기할 만한 사유가 없다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빼버린 멤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국 그 멤버는 퇴출시켰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퇴출시켰고요. 뭐 다수결도 없습니다. 제가 결정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3월달 케이크 스퀘어 행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첫 시험이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 제 리더 직무대행이죠. 직무대행으로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분을 서브 프로듀서, 예. 서브 프로듀서라는 직함은 둘째치고,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없으니까 직무대행으로서 컨트롤권을 임시로 양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행사장에 멤버 두 분과 직무대행 한 분이 부스를 돌아가면서 지켰다가,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그 멤버 한 분이 자신의 그 기숙사 입사 시간 때문에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일찍 자리를 떴어요. 그래도 오후 2시에요. 남은 두 명도 솔직히 얘기해서요, 한 분은 천안 사람이고 한 분은 대전의 대학교 기숙사를 다니던 학생입니다. 똑같이 빨리 끝내고 가고 싶죠. 본인들도 다 돌아갈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4시간이 남았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남은 수입도 그분들이 저한테 줬어요. 그분들이 직무대행분을 거쳐서 나한테 줬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직무대행이라고 맡겼으면은 리더 대신 아닙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컨트롤을 해줘야 돼도 부족할 사람이 먼저 갔어요. 제일 먼저 이탈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때 그 사정은 그때 사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고 일단 첫 번째 넘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해지 수입금과 그 해지와 관련된 자금을 좀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팀 전용 계좌를 만들었고, 팀 그 해지 제작에 들어간 돈과 해지 제작에 관여된 돈, 혹은 그 해지에 판매되고 남은 잉여금까지, 다시 정정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해지 제작에 관여를 해서 남게 된 잉여자금은 물론이고, 이게 결국은 케이크 스퀘어 행사 판매 종료시까지에 남아야 될 금액을 전부 이 팀 전용 계좌에 넘길 것,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앞으로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이 계좌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계좌를 송금을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에 좀 많이 민감해서 별로 해선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인의 사적인 사용 금액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아무래도 그 본인 계좌다 보니까 본인이 본인이 뭐 이런저런 일에 쓰는 돈이 자신이 뭐 쓰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팀 계좌로 들어온 돈이 너무 크게 비었어요. 그때 당시 금액이 12만원이 모자르게 입금됐습니다. 그때 당시 잉여장급으로서 그 판매 후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이 16만원 가량이 돼야 되는데 들어온 건 4만 얼마밖에 안 됐어요. 12만원이 비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는데 본인은 뭐 교통비 뭐 이런저런 자금을 쓰느라 이런 자금에 같이 말려 들어갔다 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빠른 시일 안에 문제 생기지 않게 빠른 시일 안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제가 7월에 그 7월 8월 돼서 최종 정산 판매 그 회지 판매 중단하고 회지의 잔고 잔량 전면 폐기를 결정을 할 때 그 최종 정산을 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 얘기했습니다. 그게 7월인가 8월 정도 될 거예요. 6월이었나 7월이었나 8월이었나 아마 그쯤 될 거예요. 7월일 겁니다. 제 기억엔요. 7월경에 전번에 미입금했던 그 금액들 언제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 줄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한 4달, 5달, 3-4달 정도 딜레이가 됐거든요. 물론 그때도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의견 충돌인데요. 퇴출되는 의견 충돌에 관해서 의견 충돌 후 지금 많이 공적으로는 이미 신뢰도가 바닥까지 내려쳤습니다. 그럼 제가 뭐 더 뭘 믿고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그냥 공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요. 최종 정산을 위해서 번거롭더라도 최종 정산을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는 금액 최대한 빨리 넘겨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충돌이 있는 뒤에요, 제가 고심을 해서 8월 말에 퇴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돈도 늦게, 현장에서도 현장 감독도 안 해. 돈도 떼먹었어요. 떼먹었다는 표현은 좀 심했고, 돈도 밀려줬어요. 자기 돈하고 말려 들어가게 부주의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멤버들한테서 그 지금 퇴출된 멤버 그분에 관해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흘러났습니다. 전혀 팀 내에서 동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그 다른 멤버의 언행이나 다른 멤버의 그 고민이나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다이렉트로 쏘지를 못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다가 그거를 거의 간접적으로 해코지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경고를 줬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해코지를 할 거면 차라리 직접 얘기해라, 본인한테. 제가 참다 한 말입니다, 그거. 본인은 모르겠어요. 본인은 알 것 같아요. 이쯤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은 알 거예요. 참다 겨우 나온 말인데, 예.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죠. 그리고 제가 퇴출을 결정하고 최종 그 공지를 9월 1일에 바로 올렸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의 신뢰를 끝까지 망가뜨리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는데, 무엇이 냐면요, 본인이 팀 내에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 제3자에게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예, 제3자에게 이야기를 퍼뜨렸고요. 그 제3자가 주어 없이 트위터에서 글을 썼는데 제가 그거 눈치 하나 못 챌 정도로 바보는 아니거든요. 바로 이야기에 들어가고요. 그 제3자분하고 카톡으로 이야기했는데 자기 팀 내에서 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라. 물론 퇴출이란 단어 사용이나 퇴출이란 그 결정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직무대행으로서 혹은 이 동인팀의 멤버로서 제대로 한 짓이 한 짓이 뭐냐? 제가 진짜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동인팀에 있어서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깜냥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제가 진 제가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는 그 사람 그분 조금이라도 반박하실 마음이 있으면요.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해왔는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행을 표출해왔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까지 마다면요. 공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적으로 인간 대접까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인간이거든요. 한번 사람에 실망하면요 끝까지 실망합니다. 끝도 없어요. 돌직구 한번 날렸다고 말없이 뛰쳐나간 놈 한 명 있었고, 일도 안 하면서 뭐가 잘렸는 일도 하지도 않아 제대로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잘렸다면서 뛰쳐나간 놈 한 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 속여온 개 같은 년도 한 명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말 하나 제대로 못할 거면서 제3자에게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얼간이 한 명까지. 사람하고 여러 번 부딪혀봐야 관록이 는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멤버 3명으로도 저는 최대한 어떻게든 해볼 생각입니다. 엑셀리온 지금까지 이야기가 딱 이렇습니다. 지금 많이 좀 암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 암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이 팀을 괜히 만들었다는 생각도 좀 후회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팀을 만듦으로써 다른 동호회나 물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층 어린 층의 동호인들이 그 모여 있는 그 동호 집단에서 이런저런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원초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SBM이라는 동호회에서도 저희 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합당하게 예, 응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나왔던 그 TBT에 관해서도 사실 그 TBT의 멤버 구성원들 자체는 나쁘게 평가를 안 합니다. 컨텐츠도 굉장히 건전하다기보다는 딱 동호인들 입맛에 어린 동호인이 입맛에는 딱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잘 해주면은 참 좋겠는데 그 팀의 구성원 중에 리더분이 안 그래도 지금 기성 동호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악평이 나 있어서 제가 그 지금 여기서 그 면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요. TBT와 연계는 향후 5년간 없을 겁니다. 5년이요. 5년 안에 안 망하면은 제가 기꺼이 연계 체계를 갖추고요. 어차피 5년 내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든 뭘 하든 망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기준선을 넘어가지 않는 팀으로 유지가 되면요. 마찬가지로 연기할 생각 없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지켜보는 바이고요. 저희 팀도
절대 뭐 밀리지 않을 정도로, 아니 밀리거나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닥 밑으로 추락하지만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엑세튠즈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최대한 합심해서 이 팀이 진짜 최고의 팀이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많이 어두운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중간중간 좀 험담을 좀 많이 좀 심한 험담을 했는데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테마는요, 다시 시작하자는 분위기로 일부러 그 반성회 같은 느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지금 시각 오후 6시 48분, 18시 48분입니다. 녹화를 마치고요. 오후 8시에 유튜브와 아프리카 재방송으로서 다시 공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동안은요, 아마,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동안은요, 지금 다음 방송과 또 저 나름대로 맡고 있는 다른 컨텐츠들을 준비하기 위해 또 시간을 또 투자를 해야죠. 여튼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녹화하는 동안에요. 예, 시청하러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예, 이게 좋아요, 사실은. 물론 이런 주제에는 라이브 시청자가 한 명도 없는 게 낫죠. 하지만 여기서 다는 건데, 앞으로의 방송은 라이브로 들어오셔야 더 재밌습니다. 앞으로의 방송은 라이브로 오셔야 더 재밌다 라고 제가 감히 선언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엑세튠즈 리부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어도요,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요, 물론 상황 봐야겠죠. 상황 봐가면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엑세튠즈 진행자 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